나왔죠? 여기다 집어넣으러 가요. 그러면 파이에다가 r제곱이 있고 y가 h의 1 빼기 r이니까 잠깐만 h도 앞으로 뽑읍시다. 상수니까요. 뽑고 r제곱이 되고 1 빼기 r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부피를 아래 가는 식으로 썼으니까 vr이라고 표시를 하고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r이 뭐지? 이 문제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근데 아래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하면 되지 뭐. VR을 다시 이쁘게 써봅시다. 파이 H는 둘 다 상수기 때문에 냅두고 마이너스 R 제곱에다가 R 제곱 이렇게 썼죠. 미분을 해요. 상수랑 변수랑 곱해졌을 때 미분은 상수는 냅두고 변수만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R 너 왜 R 제곱이야? 이걸 잘못했구나. 너가 제곱이 내가 R 제곱이구나. 그래. 3R 제곱이 되고 플러스 2R까지 왔어요. 이게 0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하면 돼요. R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R 네가 0 될 거래. 그러면 R은 0이거나 3분의 2거나 R 세제곱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너는 0이고 너는 3분의 2야. 최대가 되는 R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아마 3분의 2겠죠. 범위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된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D로 보기 불편하시면 2D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저 상태 그대로 놓고 풀어도 큰 지장은 없는 문제예요. 됐죠? 넘어가죠.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응용이죠. 여기가 히트 상품이야. 각종 지식이 필요해요. 각종 지식이 필요하고 각종 스킬들이 막 난무하고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좀 어렵고 미적분 1에서 쓰이는 모든 지식이 미적분 2로 싹 그대로 옮겨가거든요. 이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노트 피세요. 숙제는 최대 차수까지 다 풀어오는 것으로 2단원일 거예요. 그러면 접선이 마무리가 안 된 사람은 접선부터 하셔야 되고 극대화 극소, 최대화 최소 2개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조금 귀찮아. 조금 귀찮고 아유 할 게 많습니다.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할 수도 있고 OT. 첫 번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식이 있어. 식은 0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니? 근데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y는 fx라는 함수로 바라봤을 때 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 함수 입장에서는 x 절편이야. 그걸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y가 0일 때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해라고 할게요. 방정식의 해를 함수의 x절편으로 보겠다는 거야. 함수 해석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함수 해석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저기 식이 제가 fx는 0이라는 단순 구조로만 썼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찢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합칠 수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가령 fx라는 식이 있고 gx라는 식이 있어요. 얘도 한쪽으로 몰아치기를 하는 순간 여전히 방정식이잖아. 식은 0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식이 있고 그게 0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가만히 봤더니 방정식이라 이거야. 얘가 방정식이래. 그러면 우리 어저께인가요? 지난 시간인가요? 중간중간에 차함수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차함수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y는 이런 차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 차함수의 x절편을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봐야지 인 거예요. 결국은 그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이 방정식 파트는 함수로 해석을 해서 나는 해봐야지예요. 이게 미적분 1에서부터 미적분 2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내가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된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순간 수식으로 뭔가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미적분 원에서는 다 그래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지간하면 하시면 되겠고 부등식 보죠.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 이것도 조금 어려워. 해보자 일단. fx가 있어. 걔가 gx보다 크대요. 뭐 그렇겠죠.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동치명제는 fx에서 gx를 뺀 것이 0보다 크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잖니. 뺀 게 0보다 크다. 물론 양수의 세계라면 gx로 나눈 것이 즉 gx분 fx가 1보다 크다. 뭐 이런 것도 될 텐데 뭐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동치명제가 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부등식 문제를 푸는데 나는 함수를 해석을 할 거야. 이렇게 여기에 있는 함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면 이게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함수값, 차함수 있죠? 차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큰 상황으로 나는 볼 거야. 이런 거거든. 근데 여기서 갈려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모든 실수 x일 수도 있고 x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모든 실수 x를 택하던 아니면 x의 범위가 있던 식이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대. 그러면 요 식이 최소값이 있는 경우라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게임이 끝나지.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리면 only 1인 거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 정도로 갈리려나 봐. 첫 번째는 이걸 hx라고 하죠. hx의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 최소값이 존재하면 뭐 하면 되지 뭐. hx의 그 최소값을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치 짝수차 다항함수처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최소값이 있는 경우 가령 이런 거 2차함수 이런 거 4차함수 뭐 이런 거 항상 최소값이 있잖아. 최소값이 있으니까 걔가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x축이 이게 붕 떠 있으면 돼요. 이런 얘기인 거지 않니? 그러니까 그 차함수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라면 최소값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 근데 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떤 제한 조건이 있다면 혹은 제한 조건이 없더라도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hx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런 문제의 경우는 제한 변형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한을 a로 할게요. a보다 클 때.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어. x가 a보다 컸을 때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게. 이게 x축이야. 여기가 a래. 그럼 함수가 a에서의 함수값을 조사를 해봤더니 a보다 일단 크대. 해피한 상황이었대. 이렇게 해피한 상황이었대. 근데 그 오른쪽 a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만약에 감소함수면 망하는 거지. 왜냐면 x가 a보다 컸을 때 함수값이 크다 했잖아요. 크다 했는데 감소하면 망하잖아. 모이면 해피해? 증가하면 해피한 거야 지금 얘가 이쪽이 증가함수면 해피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한된 변형이 일단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있는 경우에 없어도 뭐 상관없는데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스테이지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초기값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FA 값을 조사를 해서 얘가 0보다 일단 쉽게 말해서 크면 좋겠는 거야. 조금 곱씹어 봐야죠. FA가 0일 때를 한번 봐봅시다. FA가 0이면 함수값이 여기에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인 거는 뭐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렇게 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FA가 0이더라도 우리가 실제 늘 X값이 A보다 큰 거를 넣을 거잖아. 그 A보다 큰 거를 넣는 순간 함수값은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겠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처음에 FA 값을 조사를 했어. 0보다 크면 행복합니다. 0이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 봐. 애초에 내가 얘를 잡기를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초기값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임을 밝혀야 돼. 스테이지 2는 증가함 조사야. 서술형이 잘 나와. 수리논술에 잘 나와. 증가함 조사야.
함수값이 0보다 크다를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가함수임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지금 얘가 이제 이 예에서는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를 보인다는 소리는 x가 a보다 큰 이 상황에서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면 된다고.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증가함수의 정의랑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동치명제라고 그랬잖아. 이해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hx가 있어. 그게 0보다 작대. 이런 걸 보여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한된 변형은 여전히 x는 a보다 크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있는데 초기값을 조사하러 가. 스테이지 1. 초기값 조사를 할 때 일단 회피한 상황부터 0보다 작으면 회피한 거죠. 그 다음 함수값이 x가 a보다 컸을 때 밑으로 떨어지려면 얘가 증가하면 되겠니?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하자. 첫 번째 h의 a 값을 조사하러 가요. 초기값 조사하러 갔죠. 일단 회피한 상황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또 따지러 가야지. fa가 0이어도 실제는 값은 a보다 큰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는 게 분명하지? 요 예에서.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요. 증감을 조사하기로 했잖아. 그냥 똑같아요. x가 a보다 큰 이 상황에서 감소함수해야 되는 거니까 h'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시러 가면 돼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느낌이 방정식 선생님 방정식 보니까 해볼만 한 것 같은데 맞아 해볼만 해. 부등식에서 망해. 조금 헷갈리잖아 그죠?